정치의 품격 시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나 그 볼펜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좀 빌려주세요. 네네. 이렇게 사적인 요구는 아무도 안 하시는데 네. 없으면 왠가 허전해서. 네. 예. 잘 나오지는 않는 걸로 들었습니다. 잘 그렇긴 나와요. 했습니다만 잘 나옵니다. 예, 잘 나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제가 어느 방송을 가든 하태경 예, 예.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또 홍보를 해드리는데 만족하십니까? 아, 좋죠. 뭐 저는 이제도 그 별명은 오래돼서 네. 뭐 제 몸 같고 지금 이제 몇 년 됐나 한 6, 7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방송 쪽에서도 그렇고 하태경인데 더 핫한 사람이 등장한 거 아니냐.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자, 수락연설 첫 일성이 불출마하겠습니다. 지금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해서 환호합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강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도 이제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식 정치가 어떻게 좀 펼쳐질지 저도 관심 있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여의도 문법에는 맞지 않아요. 불출마하는 게 지역구나 비례나 안 나오는 게 맞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일종의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국민 문법에 입각한 어떤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본인 생각으로는. 근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국가와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사심이 끼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와 그런 점에서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뭐 의원직뿐만 아니라 대표직도 유지하면서 자기 방탄도 하고 뭐 재판도 지연시키고 이런 식으로 당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자리를 사익을 위해서 굉장히 악용해 왔고 앞으로도 악용할 것 같고 이런 거하고는 좀 선명하게 좀 대입이 되잖아요. 네. 구별이 되고. 그래서 한동훈식 국민 문법으로는 불출마하는 게 상당히 좀 뭐 반응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론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따져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할 일이 아니라 험지 출마를 했어야 됐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여의도 문법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업무상으로 보면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가면 그 지역구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장 역할이나 선거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구 출마보다는 이제 비례로 가야 된다. 굳이 자기가 쉽게 배지를 얻으려고 비례 가는 게 아니라면 비례 후순위로 하는 게 좋겠다. 네, 한 20번 정도.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비례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비례가 될지. 이제 우리 당은 이제 옛날 비례 하지만 권역별 병립형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아직도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내부 의견 차이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례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또 하세월일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뭐 불출마 카드를 그것까지 고려해서 뭐 꺼낸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불출마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 총선 공천의 영남 중진 현역 피바람이 불 거다 이런 예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이기는 공천, 네.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중심으로 볼 것 같고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뭐 특히 이번에 이제 전 대표 뭐 사퇴 과정에서 보면 중진보다 초선이 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18명 초선 연판장, 뭐 제2의 나경원 연판장, 뭐 이번에 하태경 연판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하태경 연판장도 있습니까? 그게 뭐 저를 공격하는 게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초선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진 중에서도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고 사실 이제 지금 한동훈 체제로 바뀌는 데 있어서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전부 다 초선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 제가 이제 사퇴 쪽에 예. 이제 목소리를 낸 분들. 그런 거니까 김기현 전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대체로 중진들이 많네요. 그렇죠. 초선은 아니고 뭐 재선부터 네. 뭐 한 5선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의 편에 섰던 거죠. 지금 우리 당 혁신 과정에서. 그리고 오히려 초선들은 이제 반혁신 편에 섰던 것이고, 그래서 뭐 초선은 프레시하고 뭐 중진은 올드하다 뭐 이런 이분법은 지금 우리 당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교체 비율은 상당히 한 비대위원장의 태세로 볼 때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 당의 과거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3번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매번 한 50% 이상 교체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 지역구인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60% 교체가 돼서 늘상 있는 뭐 그 정도의 교체는 이번에도 뭐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 특히 경북 지역은 워낙 교체가 많이 돼서 예. 3선이 없습니다. 아예. 경북은 3선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물갈이가 많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뭐 한 비대위원장이 왔다고 해서 더 할 것도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과거에 비해서 뭐 더 특별히 네. 더 많이 할 것도 한 절반이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한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한 것이 출마를 하고 만약에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되고 한 비대위원장 쪽으로 줄서기가 진행될 것이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구세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한 위원장이 온 건데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지만 만약에 한 위원장이 주도해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사실상 총선 이후에 정부는 윤석열 한동훈 공동정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살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지지율 그걸로만 보면 과반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좋냐 싫냐 하면은 지금 한 좋게 잡아야 한 4대6, 좋다가 한 4, 안 좋다가 6이잖아요. 그럼 4대6, 그럼 우리가 40%를 가져가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거의 200석 이상 뺏길 수 있는 수치란 말이죠. 6대 4면 전국이 6대 4면은 서울은 65대 35 이렇게 떨어지고 부산은 5대 5 이렇게 되거든요. 부산이 절반이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잘 치러서 과반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살린 거죠. 그럼 그때는 국정 운영의 공동 파트너로 승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한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수용을 할까요? 그걸 마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 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두 분은 뭐 아주 오랫동안 콤비 플레이를 해왔잖아요. 궁합이 잘 맞는 한 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윤 대통령과 주로 상의하는 것보다는 한 위원장이 상의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도 안정적으로 되고 좀 더 혁신적으로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검찰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 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바람막이 해주고 네.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보호해주고 그래서 컨텐츠는 한동훈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총선은 이제 선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선거에서 이기면 국정 운영의 컨텐츠도 많은 부분들이 한동훈한테서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대표직을 계속 이어가야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후보 확정이죠. 차기 대선 후보의 이 좀 조기에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도 그럴 수밖에 예상을 없는 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선거가 총선이 윤석열 중간 평가냐
아니면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이냐, 어떤 성격이 메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성격이 메인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입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입니까? 지금 보면은 한동훈, 이재명이 더 재밌지 않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찬반 평가 이렇게 가다가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지금 총선 구도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물론 이제 좀 봐야 돼요. 한 위원장이 또 활약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의 이런 투쟁 과정, 싸우는 과정 중에서 한 위원장이 성장을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거 민주당 때리는 건 제일 잘하잖아요. 물론 때리기만 해서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 당도 혁신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도 이재명, 한동훈 이런 구도를 민주당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동훈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하 의원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다. 자, 29일로 이제 비대위원 인선 발표가 될 예정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비서실장이 먼저 임명됐습니다. 예. 비서실장 인선이나 지금 내부에서 좀 거론되고 있는 비대위원 인물들 몇 면을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변화가 초점이 맞춰질까요? 예상이 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비서실장은 좀 다른데 비서실장은 이제 당 내에도 상황을 잘 알고 뭐 이런 역할이 필요해서 이제 의원 중에서 또 젊은 의원 전 잘 뽑았다고 봅니다. 네. 명동 의원이 두루두루 관계가 괜찮아요. 당 내에서도 또 혁신적인 면도 있고. 근데 이제 비대위원은 사실 원내는 크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이제 호흡하는 자리고, 그래서 이제 과거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의원들도 몇 명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뭐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지금 뭐 국민 문법으로 푼다고 그러니까. 네. 혁신위원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건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혁신위원 혁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혁신 여성들도 정신도 많았고. 그렇죠. 혁신 정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혁신위원들 중에 일부가 들어가면 혁신위에서 했던 혁신 과제들을 실천하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이미지를 줄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아무튼 국민들한테 지지받고 박수받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따가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천하 용인 중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당에 잔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한 위원장이 뭐 연락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문법은 제가 잘 알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세대론인데 한 위원장이 오늘 보면 자기는 세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결의 정치를 할 것 같고 솔직히 좀 예측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의도 그 전문가들 예측이 판판이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물론 이제 학번 차이는 있기 때문에 재학 당시에는 잘 만날 일이 없었을 테고 혹시라도 가끔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도 86 청사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른바 운동권 혐오를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하태경 의원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586 아니냐 맞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586은 586 세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586 세대도 나름 열심히 살았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 세대가. 예. 그리고 우리도 일벌레가 상당히 많아요 내 친구들 보면. 근데 민주당의 이제 정치꾼 586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민주당 계열의 이제 이분들 특징은 정치를 아주 일찍 시작했고
저는 지금 이제 한 12년 됐는데 이분들은 거의 25년, 30년 일찍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이제 학생운동 끝나고 바로 시작을 했죠. 그때 90년대 중반이죠. 네. 했으니까 거의 30년 다 돼가죠 이제. DJ 정권 때 대거 수혈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붙고 떨어지고 해서 출마를 한 6번 정도 했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송영길 대표 보면 네. 국회의원 몇 번, 3-4번 하고 5선인가요? 구청장 4선인가요? 네. 구청장 3선. 네. 뭐 아무튼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죠. 그리고 586도 분화가 좀 많이 됐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지만 침묵하는 사람,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한가는 극소수. 뭐 예를 들어 지금 원칙과 상식에 보면 김종민 대표적인 운동권이죠.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도 이제 범운동권 범위에 좀 들어가고. 근데 이제 다수는 보면 역대 이제 민주당 계열의 당권파에 좀 부안 내화부동했대. 그죠, 영합하는 부안, 이런 게 강하죠. 그래서 항상 좀 자기 원칙이 있느냐, 자기 소신이 있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최근에 하는 모습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자기 정말 20대 때 초심이 저런 거였나. 네. 그래서 이른바 비호감 혐오 운동권이라서 한 비대위원장이 청산을 강조한다. 약간 특권층이 좀 된 면이 있죠. 네. 항상 정치권 중심에 있고 중심 언저리에 있죠. 또 최고 지도자는 아니고, 그리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같이 하면서 뭔가 좀 떡고물 계속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사골곰탕파 계속 우려 먹잖아요. 이제 20대 때 학생운동 좀 한 걸 가지고 사골 우려 먹듯이 네. 계속 우려 먹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비전이나 자기 소신 없고, 특히 최근에 보면 서울의 봄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또 써먹잖아요. 그게 이제 독재 대 민주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을 또 검찰 하나회에서 이게 독재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독재다. 근데 좀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독재 민주 프레임 하나로 계속 사골 우려 먹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골곰탕을 이야기하시니까 바로 이제 질문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골곰탕 메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상계동에 있는 그 근처에 뭐 맛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한 편이신 거죠? 뭐 사실상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죠. 네.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기자회견에 임한다고 하는데 탈당 및 신당 창당까지 다 발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고 이제 대통령 만들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네. 또 그 뒤에 또 징계가 되고 지금 뭐 탈당해서 신당까지 만들고, 제가 속으로 눈물이 나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계속 잔류할 가능성을 거듭 강조해왔던 것이 하태경 의원이 있고, 또 평론가로는 진중권 강원대 특임 교수는 계속 잔류 가능성을 또 거론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주류로 있는 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잡으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우리 당 주류는 뭐 나가도 상관없다, 별거 아니다, 아니면 빨리 나가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의총 한번 연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새로운 한동훈 지도부가 뭐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을 막기엔 너무 늦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상호 비방, 뭐 비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건전한 혁신 경쟁을 하면 오히려 좀 보수의 지평이 확장되는, 네. 내부 경쟁을 통해서 참 보수가 보기 좋다. 오히려 갈라졌지만 내부에서는 싸웠지만 이제 두 개의 정당으로 누가 더 국민을 위하는지, 이런 새로움의 경쟁, 혁신 경쟁,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거를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는데 어떤 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세대도 좀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고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큼은 저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고 만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단 과제가 이제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우리 당내 소통을 먼저 좀 해야 되죠. 본인도 아마 사실 정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는 영역이 있고 아직 부족한 영역이 있는데 그건 당내 정당 정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문제는 당내에 많은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자기 확신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본인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뭐 창당도 지금 할 거고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정당이 가까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 당도 내부 혁신을 하고 이준석 신당도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 자기들 지지자들 모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렴이 돼 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새로운 협력, 일단 당대당 협력이겠죠. 이런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직접 하태경 의원이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제안들을 이준석 전 대표와 협력할 걸 좀 모색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내가 당 안에 이제 기존의 리더십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네. 뭐 인연 혁신이 있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했고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제 원내 지도부하고 많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 상의하는 내용 중에 앞순위 내용이 아마 이준석 신당 문제 해법일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이번 주 슈퍼위크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내일입니다. 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 수락 연설을 하기 전까지는 뭐 독소 저항에 대한 제거 그리고 또 법 앞에는 뭐 만인이 평등하다, 똑같은 동일한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견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을 모를 리 없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뭔가 다른 차별화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이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법적 타협안을 내서 우리 당 버전의 특검법을 내서 뭐 타협을 시도한다는 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뿌리는 이제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도가 그 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특검법 내용을 잘 몰라요.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혐의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싫다는 거죠. 영부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논란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특검법을 우리가 만들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당도 특검법을 만들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소됐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정치적 해법이 중요하다.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다 털었고 혐의가 없기 때문에 구인영장도 발부를 못했고 체포영장도 발부를 못했고 압수수색 영장 하나도 발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고 그 이유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당신이 대선 때 나는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대통령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공적 역할도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좀 필요한 면이 있죠. 저도 네. 와이프가 제가 국회의원 하면 지역에서 도와주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 과정에서 욕심이 좀 과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건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대선 때 약속으로 돌아가겠다. 위반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공적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검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다시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정치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지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당의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죠. 하태경 의원 생각이 대체적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히 또 여론상으로는 압박을 받을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부권을 될까요? 행사하기 뭐 직전이나 네. 그런 좀 용산에서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아까 얘기한 이제 영부인이 이제 자숙하겠다.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 네. 자, 그런 메시지가 나오려면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목소리가 과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청 간의 당용이 되겠네요. 수평적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묻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아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요구를 잘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언론에서 이제 프레임을 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쓴소리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쓴소리가 맥히느냐, 쓴소리가 통하느냐. 아니 쓴소리를 했는데 수용을 안 하면 당정 충돌이 되잖아요. 예.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방향으로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쓴소리가 통하게 하는 건데 저는 그 경험이 둘 사이에 아주 많다. 예를 들어 상사였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상사들이 부하 직원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설득 당하기도 하고 부하 직원이 오히려 설득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대화 경험이 아주 많고 그래서 쓴소리를 맥히게 한 경험이 무수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도 의견 조율을 이룰 수 있는 사이일 것이다. 뭐 둘이 싸운 적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도 사무실에 보좌진들하고 네. 이건 아니야. 뭐 차분히 토론하려고 하지만 뭐 어떨 때는 뭐 열이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화를 내시는군요. 뭐 상대적으로 적대요. 다른 방에 비해서는 적다고 하는데 네. 뭐 의견 충돌 항상 있죠. 그래서 쓴소리를 맥히게 하는 거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 아니냐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볼 텐데 추가로요. 사무총장 바뀌게 되는 겁니까? 사무총장은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네. 한동훈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총장이 누가 될까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좀 찾고 있을 텐데 또 이제 원내 지도부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야 되고. 네. 지금 공천 그렇죠. 공관위원장도 중요한데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추천을 하신 거죠. 저는 뭐 혁신 공천의 메시지는 가장 잘 줄 분이 저는 그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일약 하태경 의원이 실세로 떠오르게 되나요? 뭐 제가 비대위원장이랑 전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럴 일은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왜냐하면 한동훈 체제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건 저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뭐 조언도 많이 드리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뭐 당구를 칠 생각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 당구 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구 달인 하태경 의원과 정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